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5세 김미영입니다. 평범한 전업주부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 일생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희생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가족이 제 삶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남편과 두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한 보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믿고 의지하던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살았던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닥쳐왔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들이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딸은 아직 어린 나이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일상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 친정어머니께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여러 갈등과 문제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울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피할 수 없다는 마음에 버티고 버텼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결혼 초기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남편은 출근하느라 늘 바빴고 저는 가사에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돌봤어요. 가끔 저녁에 남편이 손수 군고구마를 사와서 함께 먹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우리에게는 전부였죠.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첫 아이였기에 아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고 남편도 퇴근 후에는 아들과 놀아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가 집 안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리고 남편이 승진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승진 이후 업무가 더 많아졌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도 남편이 바쁜 걸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을 혼자서 책임지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아이들 역시 사춘기를 맞으면서 예전처럼 엄마와 대화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공부하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딸은 학원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우선이었죠. 그때는 단순히 성장 과정에서 겪는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최근 몇 달 동안 유난히 바빠 보였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출장을 자주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설명을 믿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예전과는 달리 행동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손에서 휴대폰을 놓는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한 후 휴대폰에 알람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화면을 보니 낯선 이름이 뜨는 걸 보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일은 아닐 거라고 애써 부정하며 넘어가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그럴 리가 없다는 불길한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메시지를 열어보게 되었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메시지 창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은 제가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여. 정말 괜찮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일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당신 솔직히 말해줘. 남편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6개월쯤 됐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실수였어.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힘들었다고. 그럼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사람을 찾은 게 당신의 답이었어? 저는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반복해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사과는 제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집에 일찍 돌아오려 노력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메시지 창에서 본 내용이 떠올라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식탁에서 서로 말없이 저녁을 먹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역겨워. 미영아, 나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나한테 기회를 줄 수는 없어? 기회.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나와 아이들에게는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 당신이 힘들다고 얘기한 적 있어? 아니, 그냥 나한테 등을 돌린 거잖아.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땐 그럴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당신이 했던 일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 당신은 그때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어. 나도 아이들도 다치게 했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힘들 때가 있었다고. 당신이 애들만 보고 나를 외면했을 땐 내 감정은 생각도 안 해줬잖아. 당신이 혼자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걸로 외도가 정당화돼? 당신이 힘들었으면 그걸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찾아? 속된 갈등 속에서 저는 점차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가족을 지키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과와 변명은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금이 간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정말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거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했던 일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상처 주느니 차라리 각자 길을 찾는 게 낫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 내가 아이들 곁에 있을 거야.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그날 이후 저희는 이혼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가 결심을 굳힌 걸 알고는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했고 남편은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남편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가정을 만들어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저희 가족이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의 결정을 두고 왜 더 참지 않았냐고, 왜 끝까지 노력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저는 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아들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 그만두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정말로 그만두고 싶어요. 이 전공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 계속 이대로 가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엔 그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둔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침착하려 했으며 제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니? 하지만 제 속에서는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으라고 엄마가 이렇게 뒷바라지한 건 아니야. 너 지금 대학 그만두면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선택한 전공이야. 이건 내 책임이지. 아들은 눈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근데 제가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모든 걸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행복만 생각하고 있지? 엄마는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의 희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만두고 나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껏 내가 한 노력은 다 무의미한 거야? 엄마는 너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무너진 신뢰에 이어 아들의 선언은 제게 또 다른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엄마의 기대를 저버릴 아이가 아니라고 믿어왔는데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고 싶어요. 지금은 뭔가를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제 스스로 찾아보고 싶어요. 아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엄마가 뭐라고 할 순 없겠지만 대학을 그만두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내가 정말 아는지 걱정이 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볼게요. 나중에 제가 다시 엄마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엄마로서 그 결정이 맞는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길을 찾길 바라는 마음과 혹여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이 뒤섞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딸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심각한 얼굴로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학교나 친구 관계에 대한 문제인가 싶었지만 딸의 떨리는 목소리와 망설이는 태도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라고 되묻자 딸은 울먹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엄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니? 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니? 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때는 딸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이해하기보다는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너 정말 생각 없이 행동했니? 그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이의 아빠는 뭐라고 했어? 라고 몰아붙였어요. 딸은 한참을 울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책임지겠다고? 그게 무슨 의미니?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딸은 울며 고개를 숙였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잘못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엄마한테 말한 거라고요. 딸의 말에 한순간 울컥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기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는 그냥 내가 겪은 문제를 엄마가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니?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내가 정말 알기나 해?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훔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아직 어린 딸이 저렇게까지 겁에 질린 모습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딸은 침대 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하지만 이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무서워요.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명심해야 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모든 게 나아진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조금씩 정리되어 가던 어느 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요즘 어떠니? 좀 괜찮아졌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머니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일터였고 저와 남동생을 뒷바라지하시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머니의 자부심이기도 했죠.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어머니 식당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가게를 문 닫아야 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번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시기를 겪으면서 어머니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친정어머니는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지만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아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어머니는 저에게 절대 힘들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러셨듯 저에게 부담을 줄까 미소로 감추려 하시지만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들려오는 짧은 한숨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그런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이미 제 삶도 버거워 뭔가를 해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담담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끔 말씀하시던 너희만 잘 되면 나는 그걸로 됐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물론 지금 제 삶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들과의 문제를 겪으며 제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버티며 우리를 지켜주셨듯 저도 그 사랑을 잇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식당에 계시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힘든 몸으로 손님을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 라고 환하게 웃는 모습, 손님이 없을 때 홀로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시는 모습까지요. 그런 어머니께 더 이상 혼자 힘들게 버티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하루빨리 웃음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 소박한 식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차 한 잔 나눌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제 삶도 어머니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씩 더 힘을 내보려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의 말처럼 이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더 따뜻한 날들이 찾아오겠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자신의 마음을 꼭 돌아봐 주세요. 삶은 때로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무너뜨리려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